네, 목요일 오후 시간 해피스님과 함께 경전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경전, 어떤 주제의 경들을 공부해 나갈까라고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오전부터 함께 수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수행과 관련한 테크닉이라 할까요? 수행을 시작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경전들의 문구가 있어서 그 문구를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앉아서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어떻게 이 수행에 접근해야 하는가, 시작해야 하는가, 수행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일관성 있는 테크닉 쪽으로 좀 알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드림 교재에는 호흡 수행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전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경들이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수행자의 어떤 상태를 동일한 구문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거든요. 뭐 특히 이제 호흡 수행을 하자라는 것이 불교 안에서는 뭐 거의 외길 수행이다. 어쨌든 호흡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것이다. 그 일이 좀 쉽지 않을 때 어떤 보완적인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가는 그 외길에 올라설 것인가? 뭐 이런 보완적 수행들이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어쨌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 수행의 길은 호흡을 붙잡고 가는 외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호흡 수행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일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경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 집으로 간 비구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여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 있다. 오직 삿띠하는 그가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는 그가 내쉰다. 자, 여기서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라는 요거는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라는 요 말 자체가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를 말하는 거죠. 이 구체적 표현 대념적용에서 사념처를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까? 그러니까 신념처,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수행이 사실은 이제 대념적용이 말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이제 호흡을 붙잡고 수행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이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수행 방법들은 바로 호흡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이 외길의 주변에서 그게 어려울 때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그 길로 올라설까? 이런 측면으로 보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호흡을 붙잡고 수행하는 그 방법이 설명되고 있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여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 있다. 요 표현은 굉장히 많은 경에서 나타나는데 경을 읽다가 요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수행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와 관련한 어떤 주제가 전개되는 경들은 요렇게 그 수행자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행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비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라고 보면, 자, 숲으로 가거나 내지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 있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죠. 요 문장의 동사가 뭐예요?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문장의 주된 동사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어떤 상태로 앉아 있을까?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죠.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 비구는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라니까 숲이거나 나무 밑이거나 빈집이거나. 요건 어떤 의미죠? 조용한 곳. 달리 말하면 그래, 방해받지 않는 것.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말하면 어쨌거나 이 수행의 중심은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수행을 해야겠다, 삶을 향상해야겠다라고 시도한다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 수행하고자 하는 이 상황에 마음 아닌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방해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하니 첫째로는 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있어요? 몸과 짝을 이뤄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로 있잖아. 그러면 몸과 함께한 마음을 방해하는 것, 이거는 뭐 세상인 거예요. 웬만해 가지고는 시장 바닥에 서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리라 해가지고 수행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뭐 부처님처럼 이런 깨달은 분들은 마음 자체에 이미 번뇌라는 거, 가래라는 거, 이런 그 다른 조건들에 끄달려 가지고 마음을 흔드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돼서 없으니까 부처님처럼 또 아라한들 깨달은 분들은 시장 바닥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가래라고 하는 짝을 내려놓고 혼자 되어 있는 자는 시장 바닥에 가서 서 있어도 괜찮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래라고 하는 짝과 함께 하는 자는 숲속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가래라는 짝과 함께 있기 때문에 흔들린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여기 지금 숲이다, 나무 밑이다, 빈집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마음의 입장보다는 몸과 마음이라는 나의 입장에서 내가 세상이라는 다양한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자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나무 밑으로 가든 숲속으로 가든 빈집으로 가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이랬어요. 요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세상으로부터는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았어.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는 몸과 마음도 또 세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자는 누구냐? 라고 찾아보니까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또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누구한테서? 이제는 몸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마음이라는 게 몸과 함께하는, 몸을 벗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면 마음도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하려면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경전은 어떻게 말을 해요? 앉아 있을 때 상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리가
토대 역할을 굳건히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리를 교차하고 그 교차된 다리를 토대로 몸이 꼿꼿하게 서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하루 종일을 하든 이 몸이 흔들리지 않을 때 몸과 함께하는 몸 안에 있는 마음이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데 몸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여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 있다.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다고? 요렇게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서 몸으로부터도 마음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 마음이 콧구멍 주위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지향하고 거기에 삿띠를 준비해 가지고 삿띠를 출발시킨 상태로 그런 상태로 앉아 있다. 수행자가 앉아 있는 하나의 상태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의 독립, 몸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이 마음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앉아 있을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핵심적인 이야기 좀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빈집으로 갔다라는 세상으로부터 독립되었다 하는 데까지는 일단 유보하고 몸과 마음 이야기만 좀 적어 보겠습니다. 니시다띠 빨랑깡 자, 여기까지를 보면 니시다띠가 이게 sit-down 그래서 뭐 앉다 라고 해도 되고 또는 앉아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앉다라고 하면 앉는다 라는 하나의 동작을 말하죠. 앉아있다 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앉아있는 그 상태를 말하죠. 이 문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자의 상태를 말하면서 수행하러 앉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보긴 좀 그렇죠. 이러이러한 상태로 앉아있어.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앉아있다라는 동사예요. 빨랑깡이라는 게 이게 가부자, 결가부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그냥 이제 수행을 위해서 앉아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통 표현을 했냐 하면 다리를 교차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굳건한 토대, 상체를 받쳐주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 앉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다리를 교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부지뜨와라는 것은 이게 동사예요. 근데 보통 이건 이렇게 뜨와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자주 보죠. 요거 절대체라고 해서 뭐뭐한 뒤에 뭐뭐 하면서 뭐뭇을 원인으로 요런 이제 문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중이라고 하면 우중 까양 이럴 때 우주는 스트레이트야. 곧게. 까야는 이제 몸이죠. 빨랑깡 다리를 교차를 해야 되는데 요게 보면 재밌는 게 깡 이렇게 이제 빨랑깡 우중 까양 해가지고 동일한 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부지뜨와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도 뭐 이제 뭐 다리를 꼰다 또는 뭐 컨트랙트 계약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요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가다듬고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중가양이라는 여기까지는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몸이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거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리를 교차하고 앉아가지고 몸을 곧주 세운다. 몸을 곧게 한다. 요런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몸한테 방해받지 않는 그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부지뜨와 요 단어를 저는 가다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가다듬다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보면 뭐 정신, 생각, 마음 따위를 바로 차리거나 다잡다. 태도나 매무새 따위를 바르게 하다. 저는 요 두 번째 의미를 적용한 거죠. 뭐 그냥 딱 그래요. 요거 여기까지는 뭐 별로 그 문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부지또와라고 하는 하나의 그 동사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어떻게 하느냐? 몸을 설명하는데 다리를 딱 교차해가지고 튼튼하게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몸을 똑바로 하라. 고추 세워라. 그렇게 몸을 가다듬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새 보면 이제 저 빨랑깡이라는 단어에 아주 주목해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 우리 원주선언에 자주 뵙는 분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저 빨랑깡에 대해서 뭐 조금은 밀교적 접근이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논문도 쓰고 이래 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빨랑깡이라는 단어의 의미 이 부분보다는 빨랑깡, 아부지또와 우중가양 요 네 단어가 아부지또와라는 하나의 동사적인 단어를 제시해 놓고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마음이 방해받지 않는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몸으로 앉아 있어라 그래야 마음이 방해받지 않는다 요거를 설명하는 구문이다. 그래서 다리를 교차하고 토대를 만들고 몸을 곧게 세워서 그렇게 가다듬은 몸의 상태. 요거 놓고 보면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게 있었죠? 지난주에 귀 기울인 자로 듣는다. 요 말을 호흡을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라고 할 때 세 가지가 나왔었죠. 첫째가 뭐였냐 하면 아팅까트와 이래가지고 골격을 만든다. 이런 게 있었죠. 골격이라는 게 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의하고 세 번째가 힘을 집중한다. 요런 상태로 귀에 자의한 상태는 귀 기울인 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 이랬고, 그걸 우리가 응용해가지고, 호흡을 이어보면서 머무는 자는 자의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호흡의 흔적, 그렇게 자의한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골격을 만든다, 몸의 이야기. 자의한다, 만호의 이야기. 심을 집중한다, 심의 이야기. 찌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합해져가지고 하나의 수행이라는 일이 진행되는 거였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요건 뭐예요? 빨랑깡 아부지뜨와 우중가양 하는 것은 골격을 만드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한다. 근데 이제 요 다리를 교차하는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요렇게 이제
이렇게 앉으면 결과부자 이렇게 말을 하죠. 뭐 하여간 중국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를 올려놓으면 반가부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테라와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적으로 수행하는 분들, 사념처 수행, 윗바사나 수행하는 분들은 이렇게 나가면 요 앞에다가 이렇게 놓죠. 여기 뭐냐 하면 결과부자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양쪽을 다. 반가부자는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놓으면 한쪽 다리 있으면 그 앞에다가 그러니까 포개지 않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11자를 그면서 놓는 거야. 11자가 그어졌죠. 요거를 평좌라는 말로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중국적으로 참선하는 분들은 결과부자, 그게 어려우면 반가부자 이래야 하는데 사념처 수행, 테라와다적으로 수행할 때는 요 평좌를 보통 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뭐 딱 억지해야 된다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랑깡이 꼭 요렇게 해야 요것이 빨랑깡이다 이렇게 의미를 주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어떤 거든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 토대를 굳건히 해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 종일 앉아있든 몸이 흔들려가지고 마음을 방해하지 않게 토대를 갖출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내가 아는 스님 한 분은 진짜 다리가 얼마나 긴지 참 저런 사람은 수행하기 좋겠다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자기 신체 구조가 결과부자에 맞는 사람은 결과부자 할 거고 뭐 다리가 짧은 사람은 결과부자 하는 건 진짜 어렵겠죠. 반가부자 할 수 있고 뭐 그 중에는 이렇게 또 테라와다적으로 사념처 수행은 평좌를 한다더라 하고 평좌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자기 몸 상태에 맞춰가지고 그 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그런 개념으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평좌를 하다 보면 참 묘하지. 이 결과부자, 반가부자를 할 때에 다리가 아무도 보면 다리가 힘들겠죠. 아프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경험되는 다리의 어떤 통증하고 평좌를 했을 때 통증하고가 좀 질이 달라. 특히 이 평좌를 하면 다리가 엄청 저림 현상이 좀 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칼로 긋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런 얼마만큼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나면 아주 편안하고 어찌 보면 하체의 가장 많은 부분이 바닥에 닿아주면 상체의 무게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하중이 줄어들죠. 뭐 그런 면에서는 평자가 좋고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결과부자가 됐든 반가부자가 됐든 평자가 됐든 수행자가 자기 몸 상태에 견주어 가지고 어떤 자세가 내가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마음을 공부하는데 마음을 닦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하면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빨랑깡이라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만 모르는 건지 단어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지 특별한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하여간 결과부자든 반가부자든 평자든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해서 가다듬었다. 자세를 가다듬었다. 골격을 만들었다. 요 의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번역을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라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 태도나 매무새 따위를 바르게 하다 요 의미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제가 그 문법적으로 절대체라고 이 빨리 문법의 절대체, 그러니까 ABS 이렇게 요런 이제 문법 구조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절대체 또는 연속체라고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절대체 또는 연속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어떠한 행위를 놓고 뭐뭐 뒤에 또는 뭐뭐 하면서 동시적인 거죠. 또는 이렇게 한 것에 이어지는 거 이래 되니까 뭐뭇을 원인으로 요런 의미를 가지는 문법이에요. 절대체. 근데 요게 지금 보면 몸을 가다듬는다 하는데 요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빠니다야라는 것도 같은 절대체의 형태고 그 다음에 우빠따 빼뜨와라는 여기도 같은 형태를 갖고 있죠. 절대체 세 개가 연결되어 가지고 수행자의 수행하는 상태, 어떤 상태로 앉아 있는가, 요걸 설명해 주는 문장인 거예요. 자, 이때 빠니다야라는 말은 요거는 뭐 쉽게 보면 우리가 저 삶의 메커니즘 이야기할 때 어때요? 윗닦아가 있죠. 윗닦아 해서 생각이 떠오르면 그 다음 단계에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연결되는 이런 메커니즘 구조가 있죠. 이때 의도가 째따나, 기대는 빠타나, 지향이 빠니디 이렇게 되거든요. 빠니다야라는 거 어때요? 빠니디하고 다른 단어죠. 빠니디의 동사가 이제 빠니다하티 이러죠. 요 빠니다하티라는 지향하다라는 동사의 절대체가 빠니다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거는 원하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러지만 우리는 요거를 지향하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빠니다야라는 말은 이렇게 지향이라는 의미로 보겠어요. 그러면 지향하다 의 절대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향한 뒤에 요렇게 번역이 되거나 아니면 지향하면서 요렇게 번역이 되거나 아니면 지향을 원인으로 요런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요것 중에 빠니다야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간 잘 주목하지 않았던 주제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찾아볼게요. 빠리 묵항 이랬는데 요 묵하 요 이제 목적격 빠리 묵항 목적격이야. 근데 묵하라는 말이 요게 이제 앞 전면 앞에서 본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또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입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엔트런스. 그 다음에 파리라고 하는 말은 접두사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뭐의 주위 요런 의미를 또 가져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놓고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앞이다, 전면이다 라고 해서 뭐 전면에 삿띠를 확립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조금 애매해. 만약에 이거를 전면에 뭘 세우자 이렇게 하면 삿띠를 세운다 이러면 삿띠가 몸 밖에 나가 있나?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몸을 가다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어 하는 중이에요. 호흡 수행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랬죠? 호흡 수행. 호흡 수행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묵항을 앞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보다 요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입구. 입구라는 건 뭐죠? 호흡 수행. 호흡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호흡과 관련된 입구. 그럼 호흡과 관련된 입구는 뭐야? 호흡이 들락날락하는 문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입구. 그러면 호흡이 들락거리는 입구는 신체 구조적으로는 뭐예요? 콧구멍이야 이게. 그죠? 요렇게 묵항이라는 거, 입구라는 의미를 우리가 콧구멍이라고 번역하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뭐 전혀 논리적 하자가 없어요. 그죠? 공기알갱이가 들락거리는 그 자리는 콧구멍이지 입으로도 드나들잖아.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무슨 환자야? 충농증 환자인가? 수행자는? 어쨌든 이렇게 호흡과 관련한 수행에서 입구라고 번역되는 그 자리는 콧구멍이라. 그리고 그 앞에 주비가 있는 거예요. 콧구멍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콧구멍 주위라고 말하면 약간 이 어디가 되겠지. 그런데 숨을 쉴 때 공기 알갱이가 이쪽으로 들락날락거리지는 않아요. 이 콧구멍 인중 있는 여기로 공기는 들락거린다고. 그치? 이렇게 들락거리지 이렇게 들락들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빠리 묵항 이렇게 말하면 콧구멍 주위, 콧구멍 주변 어디를 말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콧구멍 아래 인중 어느 자리 이렇게 되겠죠.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다 이렇게 나가겠다 하겠지 대략 어떤 범위를 가지고 공기 알갱이가 흔적을 남기겠지. 이건 그 부분을 말하는 게 빠리 묵항. 콧구멍 주위. 주위라고 해도 콧구멍 뒤쪽 위쪽은 아닐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한 자리를 인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콧구멍 주위라고 말할 때 공기가 들락거리는 요 인중의 어느 범위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빠니다야. 요건 뭐예요? 콧구멍 주위의 어느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향한 뒤에가 되거나 지향하면서가 되거나 지향을 원인으로가 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우파타페트와 라는 또 절대체의 형태를 가지고 삿띠 요거 목적격이죠. 삿띠를 이런 얘기죠. 삿띠를 이렇게 되거든. 우파타페트와라는 단어가 이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를 보통 이제 삿띠를 확립한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 단어죠. 근데 의미상으로는 삿띠를 준비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삿띠를 시작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여기도 절대지잖아. 삿띠를 준비한 뒤에 동사 앉아있다. 삿띠를 준비하면서 앉아있다.
삿띠를 원인으로 앉아있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뭐 앉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는 어때요? 앉아서 지금 노는 거 아니잖아? 앉아서 콧구멍 주위로 콧구멍 주위에 자극하고 거기로 힘을 집중하면서 앉아있는 게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그냥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좀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삿띠가 준비했는데 없어지기도 했다. 그러면 또 준비해야 되니까 뭐 이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긴 되겠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냥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을 하겠다고 앉아있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걸로 보면 결국은 이렇게 몸을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는 어떤 상태를 놓고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고요. 자, 요런 상태에서 사실은 사념처 수행, 호흡 수행을 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참 잘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 뒤에 이렇게 보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 뒤에 삿띠를 준비한 뒤에 앉아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콧구멍 주위를 지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삿띠를 준비합시다. 삿띠가 준비된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 질문. 삿띠를 준비하자, 삿띠를 시작하자라는 요거 어떻게 삿띠를 준비할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요 문장상에서 답이 나타나나요?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자. 그리고 나서 삿띠를 준비하자. 근데 삿띠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요거 이 문장상으로 안 나타나죠. 우리가 어쨌든 사념처 수행, 호흡 수행도 사념처 수행의 한 가지로 이래야 하는데 삿띠라는 것이 가장 주목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삿띠를 준비한 상태로 앉아있자라고 말하는데 삿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 나타나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면서 삿띠를 준비한 뒤에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때도 안 나타나죠. 그죠? 삿띠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는 문장에 안 나타나.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것,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것을 원인으로 삿띠를 준비해서 앉아있자.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삿띠를 준비하는 것에 삿띠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라는 데 대한 답이 될까? 나는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것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것이 원인이야. 그것을 원인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 삿띠가 준비된 거야. 삿띠를 준비한 뒤에. 삿띠를 준비하는 그 일의 원인으로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 거야. 문장상으로 그게 되지 않나? 나는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죠. A, B 두 가지가 있는데 A 한 뒤에 B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어떤 상태를 소술해요. 뭐 연결하면서 B 이래 해도
그건 뭐 그냥 어떤 연결 관계야. 근데 A를 원인으로 B 이래 되면 이 B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까? A가 원인이 되어 B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잖아. 삿띠를 준비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 삿띠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 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절대체니까 절대체가 가지는 의미로 볼 때 그 지향하는 것을 원인으로 그 다음 상태가 있는 거야.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것을 원인으로 삿띠가 준비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삿띠를 준비하고 앉아있다. 그렇게 되면 문장은 그 의미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 하나의 문장 안에 삿띠가 어떻게 준비되는 것일까라는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요 개념이에요. 와, 박보부님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근데 문장상으로는 나는 요 문장이 성립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빨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물론 이제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건 요렇게만 보자고. 앞에 것을 원인으로 뒤에 것이 있다라고 하면 뒤에 것이 어떻게 있을까? 앞에서 원인을 밝혀줬어. 그러니까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가 있어. 뒤가 어떻게 있다고? 앞에 것 때문에 뒤가 있어.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다 이거지. 아니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요거 빠니 다야 빠리 묵항 요것이 콧구멍 주위에 지향하는 것을 원인으로 삿띠가 준비된다. 그 삿띠를 준비한 상태로 앉아있다. 라고 요 하나의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파일리어를 아직 공부하지 않은 분한테 파일리어를 잘하지도 못하는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요게 오늘 수업에서는 키야.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잠깐 같이 앉을 때도 그렇고, 법은이가 여간 사람들이 그랬다며 한 점으로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다며 그게 잘 안 된다며. 그러면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쪽으로 모을 수 있을까?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삿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작업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 한 점을 떠나는 것을 떠나지 못하게 묶어둘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수행의 출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지 뭐. 내 마음이 호흡의 흔적 그 한 자리를 자세히 주목해가지고 찌딱 마음이 그 부분에 집중해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 어쨌든 이게 수행을 시작하는 자의 테크닉이지 뭐. 그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제가 좀 설명하려는 거예요. 사실 니카야가 전체적으로 제가 요 관심 갖는 부분으로 용례를 찾아봐도 사실은 삿띠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사념초 수행이 늘 삿띠를 준비하는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 호흡 수행 자체가. 근데 삿띠를 준비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삿띠가 준비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삿띠를 활용해 가지고 호흡을 붙잡으려는 이 상태에서 삿띠가 시작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못 찾았어요. 딱 좀 발견되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올려주는 일, 이것을 통해서 영각지, 그러니까 삿띠보다는 이제 삿띠 보짱각, 삿띠 그러니까 칠각지 중에 첫 번째 영각지가 있잖아. 영각지가 시작된다. 이런 표현이 거의 유일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그냥 삿띠가 생긴다보다는 영각지가 생긴다라는 좀 이게 칠각지라고 하는 어떤 높은 수행의 상태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좀 어려워.
물론 뭐 어찌 보면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자리를 각지가 채우는 거니까 각지가 시작된다라는 그거는 그대로 요만큼이라도 장애를 밀어내니까 생기는 거고 그 장애를 밀어내는 역할을 사띠가 하는 것이다. 사념처가 하는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묶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간 구체적으로 사띠가 시작되는 호흡 수행을 하면서 사띠를 준비하는 이 부분에 대한 야 이렇게 하면 사띠가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눈이 미친 거야. 요 문장을 콧구멍 주위를 어떻게 한다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것, 그것을 원인으로 사띠를 준비한다. 그것이 사띠가 시작되는, 사띠가 준비되는 원인이 된다. 요거 어쨌든 문법적으로 타당하거든? 요렇게 이 구문을 해석할 수 있으면 사띠가 어떻게 준비됩니까?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것.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것. 요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사띠가 출발해. 이게 근데 가능할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거 고민 많이 한 거예요. 버부님 이 그림 기억할 거야. 여기 수행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일단은 마음이, 그러니까 찌따, 힘이 수행을 하죠. 이 찌따를 눈에 비유해서 경이 설명을 하고 있죠. 눈이 있으면 보나요? 물론 눈이 있어야 보지. 근데 눈만 있으면 보나요? 어떻게 해야 보죠? 눈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함께 해줘야 보죠? 눈이 볼 수 있는 조건. 눈을 떠야 된다 그랬지? 아무리 눈이 있어도 눈 감으면 못 보잖아. 그죠? 눈을 떠야 보고. 눈이 있고 눈을 떴다 그래도 그러면 다 보나? 아니요. 깜깜한 밤에는 눈 뜨고 있어도 못 봐. 빛이 있어야 돼. 그죠? 요때에 우리가 그 빠쪼따소땅이라는 경을 소개했어요. 세상에서 무엇이 눈뜸입니까? 부처님 답변이 사띠가 세상에서 눈뜸이다. 이렇게 답을 준다고. 사띠가 뭐 하는 건데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이에요.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빛을 비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맞냐? 지혜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라는 빛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라는 빛이 제공되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다 해도 사실은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두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거죠. 이래서 사띠와 빠냐라고 하는 두 가지가 마음이 눈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보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작용을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죠. 이런 거죠. 눈이 있고 눈을 떴어. 빛도 있어서 박보부님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왕이면 박보부님을 좀 잘 봐야 하지 않겠어? 그죠? 박보부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일 거야. 눈이 흔들리지 않고 주목되어야죠. 눈이 흔들리지 않고 한 점에 박보부님한테로 딱 집중된 그걸 뭐라고 불러? 아니지. 사마디. 이까지 자비라는 것은 이렇게 본다. 내 마음이 주목한다라는 거고, 이 주목한 상태, 주목하니까 붙잡았잖아. 이 주목한 상태가 이렇게 한번 주목했다가 저쪽 주목하면 잘 못 보잖아. 주목한 상태가 유지돼야 되지.
그래서 그거를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사마디, 삼매잖아. 그래서 사띠, 사마디, 빨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 또는 힘이 함께 작용을 해줘야 마음이라는 눈이 세상을 눈을 떴으니까 보고 빛이 있어서 보고 삼매로 집중되니까 잘 보는 일이 되잖아. 어쨌든 잘 보아야 괴로움을 안 만들고 삶이 향상하죠. 그래서 사티, 사마디, 빨냐라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삶을 설명하는 그 수행의 본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티, 사마디, 빨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알려진다고 해서 우리 삶이 향상하나요?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위리야라고 해서 노력이 있어줘야 되죠. 내가 잘 사띠하고 잘 삼매에 들고 잘 지혜를 작용해서 보리라 라고 사띠와 사마디와 빨냐를 힘있게 하는 어떤 과정, 노력 없이는 이게 안 되지 뭐. 그래서 위리야, 노력, 정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기능, 힘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부처님이 사띠, 사마디, 빨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능 또는 힘을 노력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힘있게 하면 볼 수 있다. 그러면 삶이 향상한다. 라고 말해주는데 그거를 뭐 부처라는 사람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해? 에이, 난 그 사람 얘기 안 들어. 이래 해가지고 이런 노력하나?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믿음, 삽다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부처님이 누구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그가 알려주는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요. 우리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으로 우리에게 그런 삶이 실현될 거예요. 이렇게 확고하게 부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잖아. 그러면 부처님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밑에서 작용을 해줘야 부처님 말씀 따라서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 하고 그 노력을 어떻게 한다고? 부처님이 사띠를 힘있게 하고 삼매를 힘있게 하고 지혜를 힘있게 하는 그런 수행을 하라고 하셨어. 그런 노력을 하겠지. 이렇게 5가지 기능이라고도 하고 5가지 힘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다고. 근데 이게 지금 다 누구 얘기죠? 마음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를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 밖에 있는 것으로의 사띠, 사마디, 빨냐, 정진, 믿음. 마음 밖에 있는 것으로의 그 5가지를 힘있게 해가지고 도움받자? 이런 개념일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아닐까? 내 마음이 삭제하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눈뜨는 그런 힘을 내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의 성질의 하나요. 무상고 무아라고 세상을 보는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의 성품의 한 가지요. 그 마음이 집중되는 그것도 내 마음의 성품의 하나고 노력과 믿음도 다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하나다. 이렇게 본다면 내 마음이 5가지 장애라든가 탐진치라든가 이런 마음의 오염원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는 출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에 따라 이렇게 이제 그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과정이 설명되잖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지혜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 밖에 있는 어떤 거에서 이거를 붙잡아오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사실은 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이 여러 가지 어떤 성품들로 내 마음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과정이 번뇌가 지성해가지고 탐이 강력하게 생겨나면 내 마음이 탐을 몸통으로 하는 아주 태부된 상태의 마음으로 생겨나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하니까 괴로움을 만든다고. 그런데 내가 부처님이라는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일러주는 사념조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수행을 노력하면 내 마음의 구성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의 일부로 차지하고 노력이라는 것도 내 마음의 일부로 자리하고 사띠도 사마디도 빤냐도 다 내 마음의 일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이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겠지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책이 조금 두껍네. 무겁네. 이 책을 어부님이 들면 나보다 조금 더 무거울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한테 이 책을 주고 아가야 들어봐, 너 그 책 들으면 엄마가 맘마줄게 하면 만약 아이가 알아듣는다 치고 아이가 맘마를 먹기 위해서 엄마 젖을 빨기 위해서 이 책을 들으려고 하겠지. 뭐 예를 들자면 하겠지. 근데 아이가 이거를 들을 수가 있을까? 아이는 요것도 못 들어. 근데 그러니까 해피 스님의 몸에도 버부님의 몸에도 아이의 몸에도 사실은 팔이라는 건 똑같이 있다고. 근데 나는 이거를 듣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버부님은 나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예 못 들어. 그 차이는 뭐죠? 내 팔은 조금의 힘, 제법 힘이 있어. 버부님도 제법 힘이 있는데 해피 스님 힘보다 조금 약할 거야. 어린아이는 팔은 있는데 힘이라고 할 게 없어. 요거 우리가 우리 신체 구조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해피 스님의 팔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어느 만큼의 알통이 있어. 그래서 알통이라고 하는 에너지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 알통이 팔에서 에너지 조직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게 들어지는 거야. 버부님도 팔 안에 알통이 해피스님보다 조금 작지만 있어서 조금 무겁다 힘들다 하지만 들어. 근데 아이의 팔에는 아직까지 그만큼의 책을 들 만큼의 알통이 없어. 그러니까 못 들어.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아이한테 그래서 알통이라고 어떤 하여간 에너지 조직이 아예 없을까? 어린아이도요. 이쁘다고 이렇게 손잡아봐. 어린아이가 손잡는데 힘껏 잡잖아. 아이도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이쁘다고 손가락 내밀 때 그거 붙잡는 정도의 힘은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책을 들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비유로 얘기해 보자면 어쨌든 팔이라는 것이 있어. 그 팔 안에 알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알통이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느냐. 해피스님이
그중 좀 낮고 법우님이 그중 좀 덜 낮고 어린아이는 뭐 그래도 뭔가 미세하지만 그게 있으니까 강하게 잡는 뭐 하겠지. 그러나 아주 약하지. 그러나 어쨌든 말하자면 그 에너지 조직이라는 어떤 것이 햇빛스님한테도 있어. 박보부님한테도 있어. 어린아이한테도 있어. 그런데 그것이 팔과는 다른 것인가? 팔이라고 하는 내 몸의 일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야.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 힘이 있어. 근데 이것이 마음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마음밖에 있는 어떤 것일까? 아니면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라는 측면으로 볼 때 믿음이라는 요소도 마음의 하나의 성질로 그게 뭐 지금 뭐 물질로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성질로 믿음이라는 것도 있고 정진이라는 거, 사띠 사마디 빤냐라는 거. 이게 약간 마음 중에 향상으로 이끌리는 마음 상태를 놓고 향상하는 마음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말할 때 내 마음이 믿음이 좋고 내 마음이 정진력이 좋고 내 마음에 사띠 사마디 빤냐가 힘이 있으면 삶이 향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5가지 향상의 요소라는 측면에서 잘 수행한 사람, 잘 공부된 사람은 그게 좀 더 내 마음에서 차지하는 역량이 크겠지 뭐. 마음을 끌고 가는 힘이 크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면 삶을 이끌어가는 마음의 구성 요소가 그야말로 믿음 없음, 정진 없음, 사띠 없음, 사마디 없음, 빤냐 없음 이런 상태라면 이 마음이 어디로 끌려갈까? 향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끌려가겠지 뭐. 이런 부분을 놓고 팔의 알통 유무를 말하는 이만큼 알통이 있는 팔하고 요만큼 알통이 있는 팔하고 요 정도의 알통이 있는 팔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그 5가지 기능 자체가 마음의 구성 요소라는 개념. 그러면 이게 그대로 비유하자면 팔의 구성 요소로서의 알통, 근육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같은 거야. 그죠? 팔에 해당하는 것이 힘이고 알통 근육에 해당하는 것이 5가지 힘이다, 기능이다. 이렇게 봐도 타당하겠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좀 인정할 수 있다면 사띠 사마디 빤냐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내 마음이 구성된 마음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데 이것이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해야 알통이 생겨나가지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드러내는 팔에 힘이 생기듯이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빤냐라는 이런 마음의 알통이 힘이 있어져가지고 마음이 강하게 향상으로 이끌리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질문이야. 그렇다면 이런 사띠 사마디 빤냐 이런 것이 어떻게
어떻게 준비되는 것일까? 시작되는 것일까? 물론 이거는 삿띠를 준비해가지고 호흡 수행을 통해가지고 5가지 기능이 힘이 있어지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것이 알통으로 늘어나는 거는 하여간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삿띠를 준비해서 앉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삿띠를 준비하지? 요 측면은 이런 이해를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봤어. 이게 내가 아무런 어떤 의도, 어떤 그 일을 하려는 생각 없이 그냥 팔에 뭐가 이렇게 닿으면 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팔에 알통이 꽉 차 있는 사람도 그냥 뭐 내가 어떤 뭐 전혀 생각 없이 뭐가 이렇게 닿으면 이거 드러내나? 알통도 어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알통이 힘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들어야 하는 게 있구나. 이 책상을 좀 들어야겠네 하면 책상을 들어야겠네 하면 내가 이 팔로 책상을 딱 잡고 이때 그냥 이렇게 들지 않잖아. 딱 책상을 잡은 채로 요 책상을 들어야 되니까 하면서 몸 자체를 긴장시키면서 자 들자 하면 이때 알통이 힘을 내고 이 알통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 수 있는 나한테는 안 들리네. 들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지잖아. 알통이 있다는 거하고 일을 하자라고 할 때의 그 연결관계는 뭐예요? 알통이 있는 팔을 가지고 딱 들어야 할 거를 잡고 요거 이제부터 내가 들어야지 하고는 요 들어야 하는 것을 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딱 고리 보내잖아. 요거 들자. 그래야 팔에 있는 알통이 뭉치면서 그죠? 뭉치면서 이게 에너지 조직으로 작용해서 자기 한계만큼을 들어올린다고. 삿띠라는 것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없던 것을 가져와서 시작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번에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마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적인 거야. 기능이라는 것이. 근데 이게 아무런 생각 없이 무엇을 하다 보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딱 붙잡고는 용을 쓴다.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딱 작용을 시키면 그죠? 내가 여기에 딱 집중해가지고 작용을 시키면 알통이 힘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지. 삿띠도 마찬가지인 거야. 삿띠도 수행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린아이도 요 손가락을 붙잡는 힘이 있듯이 일단 마음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구성 요소, 성품의 개념으로 삿띠라는 것이 있겠지 뭐. 근데 워낙이 그 삿띠를 근육을 힘있게 안 했으니까 겨우 젖먹이 어린애가 엄마 손가락 붙잡는 요런 정도 삿띠의 힘 가지고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지. 그건 삿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그러니 이제 그거를 힘있게 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힘있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삿띠를 준비해야 한다,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 갓난아이처럼 팔 안에 약간의 근육은 있겠지만 전혀 강화되지 않은 그것을 발동을 시킬 것이냐. 제가 지금 설명이 좀 애매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일을 어떤 마음을 딱 내 마음을 고기에다가 딱 주먹 어찌 해가지고 으쌰 하고 알통을
뭉치게 해서 들어올리는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알통을 작용시키는 방법이라고. 그 얘기를 이 문장이 해주고 있다. 그러면 고부님 이제 이 얘기가 되죠? 삿띠를 준비해서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데 이 삿띠를 어떻게 준비한다고? 바로 그 앞에서 자 알통을 가지고 일을 해! 라고 하는데 그 알통을 어떻게 발휘시킨다고? 이래 하는 거지.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굳이 절대체 의미의 1번도 2번도 아닌 3번 지향한다라는 이것을 원인으로 삿띠가 준비된다. 자, 딱 붙잡고는 차라고 하면 알통이 작용하듯이 삿띠라고 하는 것이 수행자 각각마다 얼마만큼 삿띠를 힘있게 했을까 하는 것은 과정이고 지금 내가 앉아서 삿띠를 준비하자 라고 할 때 어떻게 이 삿띠가 발현될 것이냐 준비될 것이냐 시작될 것이냐 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지향하라 이거예요. 어디를? 호흡이니까 콧구멍 주위를 콧구멍 주위의 한 점으로 마음을 지향하라. 그 마음을 지향하는 것을 원인으로 삿띠가 준비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향이라는 것이 들어볼까? 이거를 말하는 거죠. 지향한다라는 내 마음을 호흡이 남기는 그 흔적으로 지향하자. 그러면 마음이 거기를 지향하는 것을 원인으로 삿띠가 시작된다, 준비된다. 그러니까 이 삿띠는 아예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다는 개념하고 다른 거야, 그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우빠짜띠라든가 생겨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준비다,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우빠따 빼뜨와를 쓰는 것이 그렇게 설명돼야 할 것 같아.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팔 안에 있는 알통을 뭉치게 해서 일하는 것처럼 마음 안에 마음의 구성 요소로서 있는 삿띠를 작용하게 해가지고 호흡 수행을 시작하는 요거란 말이야, 그지? 요 차이가 명확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마음의 구성 요소인 삿띠 요것을 작용하게 할 것이냐, 준비 시작시킬 것이냐라는 그 원인으로 경은 지향이라는 거. 호흡 수행이니까 당연히 콧구멍 주위의 한 점으로 마음을 지향하면 그 지향하는 것을 원인으로 삿띠가 생긴다. 이렇게 말이 되죠? 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더 봐야 돼. 자, 일단 그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자고 앉았으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방해받지 않는 이제 법당의 자리를 잡았어. 그래, 골격을 만들어 몸을 가다듬었어. 그리고 남은 해야 되는 일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일을 통해서 삿띠를 준비시켜야 되잖아. 그런 채로 앉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지.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 법원님 오늘 하신 질문의 요점이 그거야. 사람들이 글쎄 그 한 점으로 집중하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럼 내 마음을 거기로 지향할까? 그치? 지향에 대한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러니까 내가 지향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 글쎄 의도기대 지향 이래가지고 지향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 이러면 또 수행이 실제적으로는 안 되잖아. 그럼 결국은 그 지향한다는 거, 콧구멍 주위의 어느 한 자리로 마음을 지향하자라는 요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게 설명되어야 수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겠죠.
그거는 경이 말해줄까? 말해주겠지. 그거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또 경전 가지고 수행할 수 없잖아. 그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봅시다. 결국은 메커니즘이 아니고는 참 답을 찾기 어려워요. 자, 일단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적인 마음의 성품들의 일부로 요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응차라고 해가지고 이 기능으로 일하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준비할 것이냐, 그렇게 지금 흘러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제 좀 지워야겠다 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요. 몇 개의 경전에서 우리가 요 자리에 관계된 두 가지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아누 사라띠, 아누 위따깨띠 하면 사띠삼보짱가 이래 되는데 염각지, 염각지가 시작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 염각지 요거는 칠각지 중에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냥 자세히 몰라도 돼. 그냥 개념적으로. 그러면 이때 요건 무슨 말이냐? 사라띠라는 말이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아누는 뭐죠? 아누. 계속 이어 이거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얘기야. 아누 사라띠. 그리고 아누 위따케띠인데 위따케띠는 뭐죠? 요건 위따강이 동사형이거든. 그러니까 위따카하라. 마음을 떠올려라 이거죠. 어떻게? 아누.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떠올리면 염각지, 사띠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개념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떠올리면 사띠가 시작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뭐 좀 복잡한 과정을 말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염각지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아누 위따깨띠, 아누 위짜레띠 하면 찬다가 생긴다. 요런 말씀이 있어요. 아누 위따깨띠 뭔가요? 요거 같은 거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계속해서 마음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아누 위짜레띠 뭔가요? 요거는 위따까고 요건 위짜라라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한테로 마음이 떠올라가지고 그 대상한테로 접근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위짜라를 이해하죠. 계속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떠올리고 계속해서 그 대상한테로 마음이 쫓아가 접근하는 거야. 그러면 찬다. 관심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 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빠니디라고 하는 지향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까?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만 이제 설명을 해낼 수 있으면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면
지향이 되는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지향이 되면 그 지향을 원인으로 사띠가 시작되는구나. 요런 설명이 되죠.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인식과 행위.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것이 참다죠.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것이 따까야. 이럴 때 이 행위라는 부분이 이 따까는 기본적으로 가래를 만드는 거죠. 이럴 때 따까로부터 행위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까의 끝에서. 근데 이 행위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한면으로는 견해가 나온다 그러죠.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까? 따까 안에서 가공된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야, 견해가. 그리고 여기에 윗따까가 나오는데 이 윗따까가 뭐예요? 이제 인식한 대상한테 구체적으로 행위가 시작되는 거잖아. 따까 내면에서 결국 난디까지 오면 난디의 관리를 받아서 생각이 떠오르지. 그게 인식된 대상한테로 행위가 출발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 윗따까에서 뭐 이제 그 같은 개념으로 윗자라가 늘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그 대상한테로 접근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함께 나오고. 그러면 이 윗따까 이후의 행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좀 전에 적어봤던 거지만 여기서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로. 그러면 이 사유라는 게 뭐죠? 이것도 의업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행위인 거예요. 사유라는 이 행위가 참다에 실려가지고 인식으로 순환하는 거죠. 작은 순환고리죠. 그런가 하면 참다는 다시 신업, 부업, 몸과 말의 행위로 양방향성을 가지고 전개가 되죠. 뭐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대략적인 그 메커니즘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일단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환 구조 위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진 건 뭐지? 지향이죠. 어쨌든 지금 경은 말해주기를 콧구멍 주위에 그 한 자리로 지향을 하면 지향한 것을 원인으로 사티가 시작된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래 법부님이 역시 답을 잘 아시죠. 요 지향이라고 하는 여기를 지금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고. 여기서 어디를 지향하느냐, 그 지향이 유지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사띠가 시작된다 이거죠. 하여간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띠가 어떻게 준비되느냐, 어떻게 시작되어 가지고 그 확립된 사띠로서 호흡 수행을 이끌어가느냐 이거란 말이야.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데, 하여간 지금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 것을 원인으로 사띠가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향이라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콧구멍 주위를 지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제가 올라온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참 다행인 것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이 순환 구조 위에서 첫째로 아누사라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과 계속해서 생각을 떠올리는 것. 요거 하면 영각지가 생긴다. 이랬고, 같은 맥락에서 아누 윗자리띠, 아누 윗자리띠 하면 찬다가 생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요거 그냥 메커니즘 위에서 한번 그려보지 뭐. 기억한다라는 건 의미하는 게 뭐죠? 기억이라는 게 몸으로 하는 건가요? 말로 하는 건가요? 마음으로 하는 건가요? 뭐죠? 마음으로 하는 거지. 기억한다라는 이 말은 그 자리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거는 뭐 그게 뭐 무슨 경전적 근거를 가지느냐 이렇게 물을 게 아니에요. 기억한다라는 건 당연히 머리로 기억하는 거지 뭐. 그치? 그래서 요 사유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계속해서 기억을 해주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쭉 찬다로 인식으로 닦가로 윗닦가로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잖아. 여기서 아누 윗닦겠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떠올린다 라고 말하면 요건 뭐예요? 사유의 자리에서 동일한 것을 계속 기억해줘.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동일한 것을 계속 기억해주면 그게 돌아와가지고 순환해가지고 윗닦가를 어떤 윗닦가를 일으키느냐. 내가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기억해주면 돌아와가지고 그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떠오른다 이거예요. 순환구조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윗닦가의 연장선상에서 의도하고 기대하고 지향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향해야 합니까? 라는 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답이요. 이게 어떤 한 가지를 지속해서 기억하는 일, 지속해서 생각하는 일을 해주면, 그죠? 하나를 지속해서 생각해주면 그게 돌아와가지고 윗닦가를 동일한 걸 일으켜주고 그러면 의도, 기대, 지향으로 내가 희망하는 것을 지향할 수 있다고. 가능하죠? 이거 답이에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아누 윗닦겠띠, 아누 윗자리띠 하면 찬다가 생긴다 이랬는데 그건 이거지.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생각으로 접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윗닦가 윗자라 요 자리가 같아지니까 의도, 기대, 지향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찬다를 생겨나게 한다. 찬다가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설명이죠. 그러면 결국 요 두 개가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떻게 지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향을 원인으로 삿띠를 생겨나게, 삿띠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되죠. 결국은 사유, 기억한다, 생각한다라는 요 자리. 그것이 찬다를 거쳐서 순환해서 윗닦가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윗자라 그쪽으로 생각이 접근하고 마음이 접근하고 그러면 그것이 의도, 기대를 거쳐서 지향하고 이 지향에 의해서 삿띠가 시작된다. 요거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여간 법부님이 아까 그랬어. 사람들이 수행 얘기하면 그 한 점에 집중해야 된다는데 그게 잘 안 되디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교리적으로 설명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자. 콧구멍 주위에다가 내 마음을 딱 보내자.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해서 삿띠를 생겨나게. 삿띠를 준비시키자. 시작하자. 요거에 대한 요 일에 대한 출발은 이제 뭐가 돼요? 이게 된다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그러면 계속해서 뭐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까? 법부님은 수행할 때 콧구멍 주위의 한 점으로 지향해야겠다. 그래서 삿띠를
시작시켜야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출발 자리가 기억이란 말이야. 기억하는 거. 아, 무엇을 기억할까? 이럴 때 호흡을 기억하자 이거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야. 우리가 사실 이 밑에 부분 이제 삿지 수행을 시작하자 하면서 여기를 어찌 지어야 할 거다 이런 거는 어려운 얘기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이거는 된다고, 그죠? 누구든지 내가 어떤 사유, 어떤 생각을 할 건지, 어떤 것을 기억해낼 것인지 이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수행이 시작돼야 하거든. 그죠? 그래야 가능하지. 바로 기억하는 일, 어떤 한 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이걸 하게 되면 지향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삿띠가 준비된다. 요거야. 그런데 무엇을 계속해서 기억할까? 라고 하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호흡 보는 수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이 자리에서는 내가 지금 누구냐 하면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요. 라는 나의 현재 상태를 기억해 줘야겠지 뭐. 나의 현재 상태를 생각해 줘야겠지 뭐. 그래서 호흡 수행자. 요 지금 나의 상태를 기억해 주는 거야. 그러면요, 이제 구체적 테크닉이 알려졌어. 골격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부터 지향하자. 그래서 삿띠를 준비하자.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삿띠가 준비되어서 앉아 있는 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다음 수업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이어가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호흡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 보자. 그럼 이제 호흡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이제 여기서 자의라는, 그러니까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힘을 집중하는 거잖아. 이제 앉아 있거든. 앉아 있으면 지금 어쨌든 자리는 요 자리라고, 그죠? 요 자리 그림 그려졌죠? 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자의하는 거예요. 자의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아이고 콧구멍 주위에 그 공기가 들락이면서 어떤 감촉이 있을 텐데 내가 그 감촉을 한번 좀 느껴볼까? 이게 자의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심의 집중 이래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호흡이 닿는 그 자리, 콧구멍 주위 그 자리 해서 마음을 싹 고기를 주목하자 라고 하면서 힘을 집중하는 방법 뭐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그러면 고기를 딱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말했지만 어린아이도 손가락 잡는 힘은 있어. 하려고 맘만 먹으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어떤 감촉이 있고 나가면서 어떤 감촉이 있는 요게 내가 보려고 하는 마음을 명확히 하면 보인다고. 그게 딱 공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다고. 아니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손을 이렇게 그으면 내 손에 분필이 닿았다라는 거 알잖아. 분필 대신에 공기 알갱이, 그것도 분명히 공기 입자란 말이야. 공기 입자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닿으면서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를 평상시에 신경을 안 써서 못 보지? 그거를 신경 써서 좀 봐야지 이러면 보인단 말이야.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보려고 하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야말로 주목하지 않으니까 못 보지. 보자라고 주목하면 보여. 그때 어떻게 해요? 요 감촉의 자리로 주목한 상태에서 이제 심의 작용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면으로는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남기는 흔적이 있다고. 한면으로는 나가면서 남기는 흔적이 있다고. 그거를 주목해가지고 붙잡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하면 돼요. 이거를 못한다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분필이 손에 닿으면 내가 알잖아. 똑같아. 여기다가 분필을 이렇게 그면 안다고. 빨개졌겠네. 그러나 분필 대신에 공기알갱이가 닿는 것도 안다고.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의 문제지. 그러면 이렇게 그런 상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억하자. 어떻게?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이때는 들어가는 건 흡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공기가 나가면서 남기는 흔적 거기에는 호. 그래서 앉아가지고 호, 후. 공기가 나가고 있구나. 공기가 들어가고 있구나. 요거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계속해서 생각한다. 그 한 가지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 이제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수행차에 가면은 이 부분을 콧구멍 대신에 배를 주목하자 이러기도 하고 일어남 사라짐 부품 꺼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들어오는 거는 공기가 들어온다. 공기가 호 나간다. 남.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공기가 남. 이런 식으로 지금 나한테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거기에다가 나는 지금 호흡 수행을 하는 자요. 호흡 수행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일을 이렇게 호흡이란 말로, 남이란 말로 어떤 형태로도 그거를 기억해 주면 그것이 기억해 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사띠같이 이래야 되지만 메커니즘적인 구조로 지향하게 된다고. 그렇게 지향이 될 때 이렇게 남, 호흡하는 요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주는 그 일이 내 마음을 콧구멍 입구를 지향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사띠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러면 앉아서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주목해가지고 여기에서 공기가 들락이면서 남기는 그 흔적이 나는 그래도 그거는 느껴진다. 물론 이게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이만큼이라 그러면 이 전체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보는 힘의 차이지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호흡 수행자요.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 나갈 때는 나간다. 남, 호흡.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수행처에 가면은 이제 이름을 붙여라, 명칭을 붙여라 이런 말을 하거든. 그 의미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향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 지향하는 일을 위해서 기억해 주는 거. 기억하는 만큼 지향되고 그러면 사띠가 준비된다, 시작된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시작된 사띠를 보통은 사띠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사띠가 확립된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부터 요 교재에 보면은 이제 다음 단계는 그래 나오죠. 오직 사띠하는 그가 들이시고 오직 사띠하는 그가 내신다. 요게 이제
사또와 아싸사띠, 사또와 빠싸사띠 이래 되는데 바로 이렇게 사띠가 생겨난 어제 우리가 그 설명했죠. 사또가 뭐야? 사띠 더하기 아 해가지고 사띠를 가진 자 그랬었죠. 그 주격이 사또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요걸 설명하려고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 부분 이제 우리 다음 수업에서 더 이어나가겠지만 이렇게 사띠가 준비되면 사띠가 시작되면 그 사람은 사띠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사띠를 하는 사람이야, 그지? 그래서 그렇게 사띠가 준비되어서 사띠를 하는 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 그러니까 수행의 출발 자리는 바로 사띠가 시작되게 하는 일. 그걸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와서 골격을 만든다. 몸을 가다듬고 앉아서 거기서 지향한다.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는데 어떻게 지향하느냐?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지향한다. 그러면 사띠가 시작된다. 사띠가 시작된 사띠하는 그 자는 이제부터 이렇게 수행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한 구절을 이해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수행의 출발인 거예요. 요즘에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이 그러니까 수행을 준비하는 시작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 주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듬남 하든가 호흡 하든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수식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숫자를 붙여주는 거. 숫자를 붙여주는 것도 이게 사띠가 준비된 사람이 사띠 수행하는 그 자리에서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요거를 잘 지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 힘이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이 잘 안 되잖아. 이름을 붙이는 이유도 남 이름을 붙여주고 호흡 이름을 붙여주면 이름을 붙이는 그 액션 때문에 이걸 기억하는 일이 쉽다고. 그래서 이름을 붙여가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는 거고 숫자를 붙여주는 것도 수식관 이게 수행의 뒷부분에 이런 완성적으로 하는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숫자를 붙여준다는 게 이렇게도 하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도 하고 아니면 남 하나, 남 둘 이런 식으로도 숫자를 붙여준다고 수식관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붙여주는 의미는 뭐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는데 중간에 자꾸 마음이 도망을 간다고. 도망가는 마음 도망가지 말라고 여기에 붙잡아 매기 위해서 한 일을 시키는 것이 숫자를 매겨주는 거라고. 수식관 그런 거거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마칩시다. 그 요점은 수행의 출발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일단 이건 자리 확보하고 몸을 골격을 갖추고 그리고 나면 이렇게 호흡이라고 하는 수행의 대상 그 중심 자리를 향해서 나는 호흡 수행자다라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콧구멍 주위가 지향이 된다. 그러면 사띠가 준비된다. 시작된다. 사띠가 시작되면 그 이후 본격적으로 사띠 수행이 시작된다. 그거야. 그래서 우선 해야 되는 일은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마음이 좀 도망가지 못하게 잘 하려니까 필요한 게 이름을 붙여준다. 이름 가지고도 부족하면 숫자를 붙여서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그 상태를 기억하게 만들자. 마음이 딴 길로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매자. 요 일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앉아서 수행을 할 때 요 작업을 직접 해보도록 하죠. 그때 또 제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설명하면서 수행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 호흡 수행의 시작이라는 곳에 뭐 한 절반 공부했네요. 그래도 사실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